할리데이 교재 14장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조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문제의 유형으로서 풀이하는 요령을 좀 알아야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변주했을 때도 다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 자체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수면이 내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약간 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아보고 해당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수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실제로 식을 세워서 풀이해보는 것까지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조가 있을 때 따로 뚜껑은 덮여 있지 않고 바깥쪽에 외부 대기압은 어디서나 P0파스칼로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그 속에 어디에서나 밀도가 일정할 보통은 물을 쓰게 되는데, 일단 밀도는 rho라고 놔도 괜찮고요. 그런 액체가 어느 정도 H라는 깊이만큼 담겨 있으며 가장 아랫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물이 적절한 속도로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물이 빠져나오는 요 구멍 자체는 매우 작다라고 보통은 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더라도 수면의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하게 돼요. 이 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경우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때 전제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면에서 쭉 물이 내려가는 중에 어떠한 다른 힘 또는 마찰 등에 의한 유체 자체의 에너지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물이 빠져나올 때 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원인은 물의 양쪽 압력 차에 의한 힘이다, 그것뿐이다 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떤 유체가 특정 높이 또는 그 높이 변화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수 있으며, 속도 때문에 운동 에너지 텀, 단위 부피에 대한 운동 에너지 텀이 또한 변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종의 단위 부피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는 압력 차에 의한 힘에 의해서, 유체의 양쪽 끝 압력 차에 의한 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볼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일에너지 정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찰이나 또 다른 힘 같은 것들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압력 차에 의한 힘에 의해 유체의 속도가 변하거나 높이 변화에 따른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베르누이 방정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는 물의 경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이 수조 안에 담겨 있다가 빠져나오는 요 순간에 어떤 물 덩어리, 단위 부피의 물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물 덩어리는 원래는 정지해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나간 순간에 속도가 순간적으로 생겨버린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지해 있었던 물이 갑자기 V라는 속력을 오른쪽으로 가진다라고 합시다. 물이 빠져나온 동안에 여기 있는 전체 수조 안의 물은 매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천히 내려가거나 거의 내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때는 정지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오자마자 속도가 갑자기 V로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깊이가 수면으로부터 H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직은 정지해 있었을 때 베르누이 방정식 한쪽 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의 압력이라고 하면은 P0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H만큼 내려온 동안에 rho라는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체 내부이기 때문에 압력은 최초 P0 압력부터 시작해서 쭉 H만큼 내려왔으니까 rho g H라는 압력을 최초에 가지고 있었겠다. 그리고 여기 있었을 때까지는 속도는 0이었을 것이고, 이 지점 자체는 기준을 여기 밑에 부분이라고 보면은 높이가 0인 지점이니까 단위 부피의 유체에 대해서는 높이가 0,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텀도 제로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던 유체가 양쪽의 압력 차에 의해서 당연히 바깥쪽이 압력이 더 작을 것이기 때문에 밀려서 순간적으로 속도는 생겼을 텐데 그때 압력은 얼마다 라고 봐야 되냐면 P0 파스칼 대기압과 같다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직후에 속력이 V로 갑자기 변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2분의 1로 그럼 V 제곱 쓸 수 있겠네 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밖으로 빠져나온 직후의 이 물 덩어리는 높이는 그대로인 채로 일단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낙하하면서 더 빨라지는 거는 나중 일이고요. 일단은 높이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GH라고 놓을 포텐셜 에너지 텀을 제로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유체는 빠져나오면서 속도가 빨라진 원인이 오로지 양쪽 압력 차에 의해서 받은 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성립하니까 요건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양쪽에서 P0는 없어지고 정리가 되고요. 양쪽에 ρGH 2분의 ρV제곱만 남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빠져나간 직후 유체가 가질 움직이는 속도는 ρ 주어지고 루트 EGH다. 단위들을 잘 맞추면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깊이가 H인 수조 안에서 바닥 부분에서 뚫린 구멍을 통해 튀어나오는 유체의 최초 속도는 루트 EGH라고 해서 앞에 예제에도 나오는데 마치 H점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가 땅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과 같은 방식으로 그 속력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나온 직후의 유체의 압력을 P0 대기압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유체가 만약에 내재하고 있는 유체의 압력이 P0 주위 대기압보다 크다면 이 안에 있을 유체 중에 특정 입자, 유체 입자 아주 작은 것은 외부 대기로부터는 대기압을 받고 있고 안쪽 유체에 만약에 이 입자에 가하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게 가해진다면 이 유체 입자 하나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마찬가지 다른 쪽에 있는 것도 이 겉면에 있는 어떤 유체 입자는 대기압보다 큰 압력을 유체 자체가 가진다면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또 튀어나가고 또 튀어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유체가 압력이 대기압보다 클 경우에는 빠져나가서 쭉 물줄기처럼 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비산하겠죠. 칙 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줄줄줄 흐르면서 내려갈 수 있으려면 빠져나온 직후에 자체 유체가 가지는 압력이 대기압과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같아진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안에 있던 유체가 압력이 컸다면 빠져나온 직후에 채 압력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외부 압력이 너무 작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유체를 둘러싼 유체 입자들이 비산해 버리겠죠. 일종의 기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부탄가스통 같은 경우에 부탄가스통 다 쓴 다음에 요거 완전히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내보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으라 그러죠. 그래서 부탄가스통 구멍 빵 뚫어 보면은 여기에서 부탄 그 액체 상태로 된 게 이렇게 줄줄줄 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비산하면서 피식 하면서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나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약간 그 원리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압력차가 이렇게 갑자기 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압력이 큰데 외부 대기압 압력이 너무 작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화, 승화, 스프레이처럼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가자마자 압력이 P0가 된다라고 두고 식을 세운 다음에 정리해보면은 방금 전에 얻었던 자유낙하시킨 물체가 땅바닥에 직전에 가진 속력 같은 이런 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베르누이 정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수조 자체가 깊이가 H만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더 깊었는데 쭉 더 깊게 있었는데 수면으로부터 H 높이 지점에 구멍을 뚫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도 답은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유체가 이 부분에 정지해 있을 유체가 빠져나오지 딴 데 있었을 유체가 올라와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있었을 유체에 대해서는 앞에 식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빠져나간 직후에는 당연히 원래 식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아래쪽 유체는 사실은 요만큼 밑에 있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유체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뚫려 있든 아니면 뭐 바닥이라고 하든 답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 아랫부분은 생략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보자면은 그러면 이런 유체가 있는데 수조에 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래로 이렇게 줄줄줄줄 새나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물리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빠져나가는 이 유체, 작은 유체 덩어리를 생각했을 때 이에 대해서 여기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생겨서 빠져나가는데 나가봤더니 주위 대기압이 P0이더라. 이런 걸 만났는데 비산하지 않고 스프레이처럼 막 날아가지 않고 쭉 새 나가는 것이 유지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게 옆으로 구멍을 뚫거나 이 구멍이 위로 나 있거나 그럴 경우와 아래로 완전히 뚫려 있을 때 최초 나가는 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 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뚝이 있고 여기 전체 깊이가 12m 정도 되도록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고 물이 한없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실제로 나중에 여기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나간다고 하더라도 유체의 높이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면으로부터 6m 되는 지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 있으면서 원형 그 지름이 4cm, 반지름이 2cm, 0.02m인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한데 현재 어떤 마개에 의해서 막혀 있어서 전혀 물이 빠져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개가 지금 마찰력을 몇 뉴턴이나 받고 있을지 먼저 물어보고요. 이 마개를 뺐을 때 3시간 동안 물이 빠져나오는 전체 부피 그 양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마개에는 이 부분의 유체에 의한 압력에 의한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받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깥쪽 부분으로부터는 대기가 이 부분을 누르는 힘도 또한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체에 의해서 받는 압력에 의한 힘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이 이 구멍을 맞대고 있는 이 벽면 부분, 둘러싼 부분에 의한 마찰력이다 라고 합시다. 그 마찰력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물이 직접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개에다가 갑자기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대입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순수하게 힘만 가지고 연산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으로부터 6m 내려간 지점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대기압은 P0라고 그랬을 때 대기압 P0부터 시작해서 밀도 로짜리 필요하면 대입하고요. 로짜리 유체를 통해 6m 내려온 지점이니까 압력이 P0 플러스 로 G 9.8 대입하면 되겠고요. 높이 6m만큼 내려와 있다. 그런 압력에 의한
힘을 받고 있을 텐데 그 힘은 요 압력 곱하기 맞대고 있는 마개의 면적 하면 되기 때문에 마개에 대해서 파이 r 제곱 r 값 0.02m 기준으로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다 라고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힘을 받으면서 이 마개는 바깥 부분 대기로부터 또한 피제로 압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왼쪽으로 해당 요만큼 면적을 통해 힘을 왼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피제로 곱하기 파이 r 제곱 뉴턴을 일단 왼쪽으로 받으면서 당연히 바깥으로 밀리는 힘이 더 클 거기 때문에 마찰력이 추가된 것 적절한 크기 때문에 요게 평형을 이룰 수 있다면 요게 그 마찰력 왼쪽으로 가해질 힘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정리를 해보면 F값 나오는데 로 값에다가는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 되니까 대입하고 G에다 9.8 대입하고 하면서 정리 좀 해보면은 F는 약 74N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뭐 유체역학에서 뭐 압력과 힘과의 관계에 대한 거라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2번에서 3시간 동안 3600초 곱하기 3 한 시간 동안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 전체적으로 부피로 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물이 마개가 빠져서 쭉 빠져나갈 텐데 물이 흘러나갔을 때 요때 빠져나가는 속도에다가 여기 유체의 면적 빠져나가는 부분 면적 곱하게 되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시간당 빠져나가는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3600초 하게 되면은 요게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 빨리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이 V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알아본 게 이렇게 대기에서 출발해서 대기로 빠져나가며 여기 압력이 다르지 않으며 높이가 Hm, 6m만큼, Dm는 6m만큼 내려온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최초 속도라는 것은 루트 2gh 여기서는 6m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런 속도를 가진다 라고 정리된 바를 그대로 여기다가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이런 만큼의 거리를 가질 유체가 빠져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1초 동안 나가는 것의 거리가 요만큼이 V에 해당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1초 동안 빠져나갈 유체의 요 길이가 속도, 초당 나가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본다면 요 부피 전체는 곱하기 면적 하면 되겠으니까 단위 시간 1초 동안 빠져나가는 물의 부피란 이렇게 구한 V 값에다가 면적 파이 곱하기 R 제곱 0.02m의 제곱 한 만큼이 1초 동안 빠져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3시간 동안 3 곱하기 3600초 동안 빠져나온 것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3시간 동안 빠져나간 물의 부피가 될 것인데 요거 계산해 보면은 147점 몇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유효 숫자가 2개 정도 수준으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보면 약 150 세제곱미터 요 정도 된다라고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문제인데 수조에 역시 구멍을 뚫어 놓고 물이 새나가는 경우에 이 수조의 단면적 A 제곱미터라고 놓읍시다. 이 값이
아주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질 않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충분히 나가게 되면은 수면도 함께 내려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수면이 쭉 내려와서 높이가 원래 수심이 라지 h였다가 h'으로 바뀔 때까지 걸릴 시간을 한번 구해보자. 요러는 문제로서 다시 한번 문제를 또 접근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수면은 라지 h 높이에서 스몰 h 프라임 높이까지 변하는데 임의의 시간에 높이가 스몰 h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때 달라질 빠져나가는 물의 속도 값은 현재 물의 깊이, 요 수면으로부터의 깊이 h에 대해서 나가는 속도는 v는 루트 2GH라고 나온다고 요거 앞에서 봤던 그 문제풀이 방법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갈 때 수조가 유한한 단면 A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빠져나가는 구멍의 크기가 반지름 뭐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스몰 A제곱미터의 단면적을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단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간 물의 양이 수조 안에 들어있던 물이 줄어든 양과 같아야 되겠으니까 요게 빠져나가는 단면적이 작고 이 수조의 단면적이 더 크다고 했을 때 그 비율에 반비례하도록 즉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 v 뭐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라지 a분의 스몰 a의 루트 2gh 하는 특정 순간 깊이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속도에 대해서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는 면적 비율을 따라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라는 것은 h 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비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수면이 내려가서 적정 높이까지 될 때까지의 시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일단 정의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정성적으로 빠져나가고 수심 이렇게 변하면은 높이 내려가는 게 수면이 내려가는 속력이 되겠네 라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봅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를 찾거나 앞에서 중력에 의한 이일 같은 거 따져볼 때도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라는 것이 지금 땅바닥에서부터의 구멍 지점으로부터의 높이로서 표시를 하고 있다. 뭐냐면 진짜 수심은 수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간 거리라고 재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현재 수면의 높이를 지금 이 구멍 지점으로부터 높이가 10m인데 뭐 5m 될 때까지 현재 뭐 6m일 때, 7m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값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h라는 것은 위쪽 방향으로 잰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면이 내려가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쟀을 속력이 높이가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이 내려가고 있다면 dt분의 dh라고 하는 것은 위로 잰 이 높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충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 수면이 뭐 높이가 변하는 비율을 따져서 이 숫자를 구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속력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이고 이렇게 쓴 것은 음수값이 나와야 지금 요 내려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숫자에 마이너스 값 하나 붙여줘야지 완벽하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잠시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라지 A분의 스몰 a의 루트 2g 다 상수값일 거기 때문에 따로 뺐고요. 특정 순간에 높이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함수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걸 좀 따로 떼놨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상태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써보니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인 h, 높이 값에 대한 미분방정식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꼴의 미분방정식,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알파의 fx가 있는데 요게 x에 대해서 미분해본 fx 값과 같다라고 나오면은 요거 일반 해가 fx는 4분의 1에 여기 쓴 알파 적정한 상수값에 대해서 알파의 x 플러스 마이너스 c 제곱 뭐 요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미분방정식은 해가 요런 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것들은 뭐 미분방정식 표 적분표 찾듯이 저도 이제 찾아보는 편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다항함수 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주어진 거 그대로 쓰고 싶은데 요 부분까지가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거니까 h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4분의 1에 앞에 숫자 그대로 써주고요. a분의 a 루트 2g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t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c를 또 구하기만 하면은 함수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텐데 요 c라는 값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이런 높이에서 시작한 후에 0초 지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높이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h0 값은 시간이 0초만큼 지났을 때라고 하면은 요거 0 나오게 되니까 4분의 1 c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최초 높이 h를 써줘야지 되겠다. 그렇다면은 c 값은 2 루트 h 최초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서 지금 요식 ht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에다가 쓴 것이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지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지 그러니까 플러스 뭐뭐뭐 t 마이너스 c일지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c라는 식으로 나타나야 될지 요게 좀 제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값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식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식에서 크게 변하진 않고요. c 값 상수는 그대로 쓸 수 있고 해를 쓸 때 마이너스에 플러스라고 써놓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값 이제 최종적으로 대입만 해보면은 시간에 따른 높이 값의 함수 모양이 4분의 1에 2 루트 h의 마이너스 a분의 a 루트 2g t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적당한 시간 t, 라지 t만큼 지나면 요 전체 값이 h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t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면은 양변 4 곱해서 루트 씌우고 이항하고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러면 2 루트 h에 마이너스 2 루트 h 프라임 이라고 쓴 것이 전체 루트 씌우고 넘겼을 거기 때문에 a분의 a 루트 2g t다 라고 쓸 수 있어서 이제 t만 남겨놓고 나머지 항
이항에서 곱해주기만 하면은 라지 t값,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h''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유체역학이다 생각하고 물이 빠져나오는데 이런 속도가 된다라는 것만 알면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웬만한 문제들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여기는 작은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와도 수면의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라는 것들을 좀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수면이 내려가서 어떤 높이까지 됐을 때 혹은 물이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 변화에 대해서 면적 비율로 유출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되 부호 설정하는 것이나 요 안에 제곱 들어있는 거 풀어서 제대로 쓰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서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는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 뒤에서는 자주 이런 용법을 쓰게 되는데 지금까지 14장 정도까지는 자주 쓰질 않아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다들 한번 확인해 보고 뒤에서 나왔을 때 더 어려운 문제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